안녕하세요. 언어발전소 진쌤입니다. 지난 시간엔 우리가 의사소통하는 데 필요한 인지, 언어, 발음 영역 간의 관계와 각 영역이 손상되면 어떤 장애가 나타나는지를 알아봤습니다. 궁금하신 분들은 링크를 클릭해 주세요. 오늘은 후속편으로 발음 장애에 관해 조금 더 자세히 설명해 드릴게요. 뇌 손상으로 인한 발음 문제로 고민이신 분들, 또 우리 가족이 발음 문제로 힘들어한다면 이 영상을 끝까지 놓치지 마세요. 언어발전소. 뇌손상 성인의 발음 장애는 크게 두 가지로 말실행증, 마비말장애, 즉 구음장애로 나눌 수 있습니다. 단어가 너무 어렵죠? 어렵지만 꼭 알고 계셨으면 좋겠습니다. 미국의 저명한 언어병리학자 더피의 2005년도 연구에 따르면 실어증과 말실행증을 동시에 보이는 환자가 78% 이상이고 또 말실행증과 마비말장애를 함께 보이는 경우가 약 30%가량 된다고 합니다. 이처럼 실어증, 말실행증, 마비말장애는 뇌신경손상 환자들에게 동시에 나타나기도 또 독립적으로 보이기도 하는 아주 흔한 증상인데요. 특히 실어증 성인분들 중에서 말실행증이나 마비말장애를 갖고 있지만 명확한 판단이 서지 않을 때 확인하는 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말운동 계획과 집행에 문제가 생길 경우 말실행증과 마비말장애가 나타나는데요. 구체적으로 어떤 증상인지 살펴볼게요. 이 부분은 조금 어려울 수 있어요. 잠시 하시던 일을 멈추시고 영상에 집중해 주세요. 말 운동 계획에 문제가 생기는 말실행증입니다. 말실행증의 가장 큰 특징은 두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 발음 순서가 지켜지지 않고 두 번째, 발음 오류가 일관적이지 않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자, 첫 번째, 발음을 할 때 발음기관이 움직이는 순서가 정확하지 않다는 것은 이와 같습니다. 예를 들어 물이라는 발음을 할 때 첫 시작을 무라고 해야 하는데 나도 모르게 마라고 입이 벌어지거나 또 처음 무 소리도 제대로 나오지 않을 수 있습니다. 받침 을이 나와야 하는데 받침 은이 발음이 되어 물이 아니라 만이라고 할 수도 있어요. 하지만 입술이나 혀가 마비되었거나 말 산출 기관의 근육에 힘이 없어서 나타나는 증상은 아니에요. 의식적으로 발음을 고치려고 노력은 하지만 자꾸 엉뚱하게 발음이 되거나 또 내 뜻대로 되지 않는 현상을 말합니다. 그래서 말실행증 성인은 말을 하다가 자꾸 한숨을 쉬거나 짜증을 내면서 그냥 발화를 중단하는 빈도가 아주 잦은 편이에요. 여러분은 자전거를 타거나 운전을 하는 것 또는 수영을 하는 것과 같이 10여 년 이상 반복적인 활동을 통해 몸에 배어있는 습관이 있으신가요? 익숙해지기까지 시간이 걸렸지만 몸에 완전히 체득된 후로는 특별한 노력 없이도 또 의지 없이도 동작을 연속적으로 하는데 어려움이 없으실 거예요. 우리가 소리내는 이 발음도 마찬가지인데요. 하지만 말실행증 성인은 발음을 하기 위한 그 자동화된 순서가 뜻대로 되지 않습니다. 뇌손상 전에는 전혀 문제가 없었는데도 말이죠. 본인은 하고 싶은 말이 있고 또 그 단어가 무엇인지도 아는데 발음하는 과정에서 자꾸 어긋나는 것입니다. 얼마나 답답하시겠어요. 이때 주변 사람들이 다그치면 더욱더 좌절감을 느끼게 되시겠죠. 자, 말실행증의 특징 두 번째는 비일관적인 발음을 합니다. 물이라는 단어를 따라하지도 또 읽기도 어려웠는데 어느 날 갑자기 정확한 발음으로 물 줘 라고 표현을 할 수도 있어요. 말 운동의 계획 또 프로그래밍이 얼마나 원활하게 작동되느냐에 따라서 다르게 나타날 수 있습니다.
말실행증 성인의 노력이 들어가지 않을 때 오히려 정확하게 발음이 산출되기도 하는 거죠. 즉, 발음 오류가 정확할 때도 있고 또 부정확할 때도 있는 비일관적인 발음의 특성을 보입니다. 이러한 증상은 한 글자, 두 글자에서부터 오류가 드러나는 아주 심각한 중도 수준부터 띄어쓰기 기준으로 대여섯 개의 단어로 구성된 문장을 읽을 수는 있지만 지속적인 오류가 나타나는 등의 경미한 증상까지 다양하게 나타날 수 있습니다. 인지와 언어적으로 양호한 경우 스스로 자각하고 있기 때문에 노력해도 뜻대로 비슷한 발음조차 나오지 않아서 좌절감을 크게 느낄 수 있습니다. 말실행증은 주로 언어 우쇄 방구인 좌뇌 전두엽 또는 앞쪽 두정엽과 같이 뇌 겉부분인 피질 주변이 손상된 환자들에게 주로 나타납니다. 특히 이 말실행증은 실어증과 동반되는 경우가 매우 많습니다. 자, 이제 말실행증에 이어 말집행, 실행 문제를 보이는 마비말장애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발음뿐만 아니라 다른 문제를 동반하는 마비말장애는 말실행증과는 다르게 입술이나 혀, 경국의 연국의 인두와 같은 발음기관이나 또 목소리를 내는 성대, 폐, 근육 등의 문제로 말소리가 부정확한 것을 말해요. 즉, 말 근육의 약화나 마비로 힘, 운동성, 타이밍의 문제를 보여 말 기관들 간의 협응이 잘 이루어지지 않아 전반적인 말 명료도가 낮아지게 됩니다. 호흡량이 줄어들어 숨이 차서 말하기가 어려울 수도 있고 성대가 제대로 접촉되지 않아 쉰소리가 날 수도 있죠. 또 비강을 막아주는 연구개와 비인두벽의 운동성 저하로 콧소리가 너무 심하게 날 수도 있습니다. 또 뇌신경 중에서 안면신경이나 설화신경 등의 손상으로 혀나 입술 근육에 문제가 생겨 발음이 잘 안 될 수도 있어요. 또는 신경 손상으로 인해 말 속도가 비정상적으로 너무 빠르거나 너무 느려지거나 또 말을 심하게 더듬는 등 단순히 발음 문제에만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호흡이나 발성, 공명, 운율 등에도 문제를 보일 수가 있게 됩니다. 마비말장애는 말실행증과는 다르게 발음 오류가 꽤 일관적인 경향이 있어요. 예를 들어 무를 얘기할 때 말실행증 성인은 아까 언급했듯이 말, 몬, 부 등 여러 글자로 대체해서 말을 자꾸 시도를 한다면 마비말장애 성인은 혀의 운동성이 떨어져 혀가 윗잇몸에 잘 닿지 않아 자꾸 무라고 발음하는 현상을 보인다고 가정을 할 때 물이라는 단어를 발음할 때는 계속해서 무라고 할 가능성이 높아요. 또 리을 받침이 들어간 다른 단어 발, 굴, 눌러 이런 단어에서도 리을 받침을 생략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그래서 마비말장애 성인의 말은 오랫동안 노출되거나 또 그 말에 친숙한 사람들의 경우 환자분들의 발음 오류를 보여도 어느 정도는 예측할 수 있기 때문에 말을 보다 쉽게 이해하기도 합니다. 마비말장애는 운동을 담당하는 뇌의 겉부분, 피질이 손상되거나 뇌 안쪽에 위치한 피질하 영역인 기저핵이나 뇌교, 연수라고 불리는 부분이 손상이 됩니다. 이 부분이 손상되면 마비말장애가 나타나게 됩니다. 즉 중추신경 또는 말초신경 손상으로 인해서 어느 부위가 얼마나 손상되었느냐에 따라 증상과 정도도 각양각색입니다. 뇌졸중, 뇌손상뿐만 아니라 뇌성마비나 파킨슨병, 또 고 스티븐 호킹 박사가 알았던 루게릭병 ALS라고도 하는데요. 그 병의 원인으로 또 마비말장애가 동반될 수도 있습니다. 언어발전소. 자, 말실행증과 마비말장애 어떻게 이해가 되셨나요? 보다 이해하기 쉽도록 증상을 최대한 단순화해서 설명을 했는데 이해가 잘 되셨을지 모르겠습니다. 이전에 실어증이 8가지 유형으로 나뉜다고 했던 것처럼
마비 말장의 유형도 6가지로 나뉘어 서로 다른 말 특성을 보입니다. 따라서 꼭 훈련된 언어 재활 전문가에게 평가와 진단을 받으셔야 이에 따른 적절한 연습 방법을 배울 수 있습니다. 오늘도 어려운 내용을 공부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궁금하거나 개인적으로 발음에 관해 상담을 원하시는 분은 helpspeaking@gmail.com 또는 카카오톡 채널 언어발전소를 추가해서 채팅 남겨주세요. 오늘도 거침없는 의사소통으로 속 시원한 하루 보내세요. 감사합니다.